한국인의 기원에 대한 궁금증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한국인은 어디서 왔는가? 라는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한국과 주변 국가들의 관계, 고고학적 발굴 결과, 유전자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한국인의 기원을 추적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유적이나 문서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과학 기술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유전자 분석, 기후 변화, 고대인의 이동 경로 등은 우리가 그동안 놓쳐왔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인의 기원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며 우리가 현재까지 밝혀낸 사실들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고구려 수도 이전과 기후 변화. 고구려의 장수왕은 427년에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국내성은 고구려의 중심에 있었고 당시 고구려의 영역이 넓었기 때문에 국내성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장수왕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을까요? 기존의 역사적인 이유로는 국내성이 너무 작아 수도로서 적합하지 않았고 귀족들의 세력이 너무 강해 왕권을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장수왕이 수도를 옮긴 시점은 기후가 점점 추워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4세기 초반은 기온이 계속 하강하는 시점이었고 이는 기후학적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한반도는 더 추워졌고 평양이 국내성보다 기후적으로 더 적합한 장소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의 기후 연구에서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하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고 분석합니다. 고대의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가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비슷하게 고대 사회에서도 기후 변화는 경제적 및 정치적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 인류의 기원 아프리카에서 한국까지. 인류는 약 5만에서 6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출발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그중 일부는 유럽, 일부는 아시아로 향했고 또 다른 그룹은 동남아시아로 갔습니다. 이 중 동아시아로 이주한 그룹들이 한반도와 일본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각기 다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후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가 더 따뜻했던 시기에 사람들은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었고 기후가 추워졌을 때는 사람들은 더 남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이주 경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류의 최초 이주 경로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지역 중 하나는 순다랜드입니다. 순다랜드는 오늘날의 말레이시아 반도,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을 포함한 대규모 육지로 마지막 빙하기 동안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육지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부 인류는 더 남쪽으로 내려가 호주와 뉴기니까지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북쪽으로 특히 한반도와 일본으로 이주하며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3. 기후가 한국인 형성에 끼친 영향. 기후는 한국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반도는 마지막 빙하기 동안 매우 추운 환경이었고 그로 인해 수렵 채집을 하던 사람들은 더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한반도에 정착하기 시작한 시기는 약 2만 5천에서 1만 8천 년 전으로 이를 최후의 빙하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 동안 기후는 매우 차가웠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기도 했고 이때는 한반도의 기후가 매우 온화하고 습한 홀로세 기후 최적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는 농업이 발전하고 사람들은 정착하여 첫 번째 도자기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기후의 변화가 인류의 삶에 미친 영향을 실례로 들면 한반도의 고대 농업 사회 형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기후가 따뜻하고 습할 때는 농업이 번창했으나 기후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 농업 생산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더 좋은 농지나 자원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날에도 기후 변화는 농업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의 가뭄이나 홍수는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람들의 이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일본인의 기원 한국과의 관계.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과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최근의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일본인들의 약 90%의 유전자는 한반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이며 나머지 10%는 일본의 조몬 인수렵 채집 민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일본의 문화와 기술은 한반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일본에 전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야유이 문화는 한국의 가야, 만, 백제와 같은 고대 국가들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철기 기술을 일본에 전파하고 일본의 농업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의 고대 문화와 기술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야유이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는 한반도에서 온 이주민들이 일본의 농업 기술과 철기 기술을 전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에 정착하고 일본의 경제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일본과 한국의 유사한 문화적,
유전적 특징으로 이어집니다. 5. 기후 변화가 역사에 미친 영향. 기후 변화는 단순히 날씨 변화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인 사건과 인간 사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와 조선시대의 일부 왕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종종 사회적 불안정과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선 왕조의 예를 들면 순조의 아들인 성종은 기후 변화와 재해로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1815년에 발생한 탐보라 화산 폭발로 인해 1816년이 여름 없는 해라고 불릴 정도로 기후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 생산이 큰 타격을 입고 심각한 기근과 사회적 불안정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결국 정치적인 혼란과 반란을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6. 현재의 기후 변화와 한국의 미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는 이전과 다르게 인간 활동에 의해 초래된 것입니다. 현재 지구 온도는 약 1.1도에서 1.2도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날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 모델에 따르면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3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온도가 4도 이상 상승하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살기 어려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때 기온 상승에 따른 농업 생산성 감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의 주요 농작물인 벼는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날씨로 인해 기후가 변화하면 물 부족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의 이주를 초래하고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후 변화는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와 문화,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기후 변화가 어떻게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 한국인은 어디에서 왔는가? 한국인의 기원에 대한 질문은 오랫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유전자 분석, 고고학적 발견, 언어학적 연구 등이 결합되어 한국인들의 조상과 그들이 한반도에 어떻게 정착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여러 이론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유전자적 연관성과 고고학적 발견입니다. 1. 유전자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기원. 최근의 유전자 연구는 한국인들이 그들의 조상인 한민족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인들의 유전자에서는 동아시아인들의 공통된 특징이 드러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한반도와 중국 동북부, 몽골 지역의 고대 사람들과의 유전자적 연관성이 강하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혼합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예로 2013년 한 연구팀은 한국인과 일본인, 중국인 사이의 유전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유전자 구조가 중국의 동북부와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인의 기원에 대해 고대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문화가 결합된 결과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몽골 유목민의 영향도 한국인의 유전자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혀졌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한국인은 수천 년에 걸쳐 여러 민족과 문화가 융합되며 형성된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융합은 주로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 후 1000년 사이, 즉 한반도에서 농업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다양한 유라시아 대륙의 민족들이 한반도에 유입되었으며 이는 한국인의 다양한 유전자적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2. 고고학적 증거와 초기 한반도 정착. 고고학적으로 보면 한반도에서의 최초의 인간 활동은 약 7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추정됩니다. 이 시기의 고고학적 유물들은 구석기 시대에 해당하며 당시 사람들이 수렵과 채집을 통해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석기 유물 중 일부는 돌, 도구와 불을 사용하는 흔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후 기원전 8000년경에는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는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농업을 시작하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고유의 문화와 기술이 발전하며 농업 기반 사회가 확립되었습니다. 신석기 유적지로 유명한 하가리 유적이나 강릉, 바위 그림 등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문화적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 유적들은 한국인의 기원과 문화적 뿌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3. 한민족의 형성 고대 민족들의 융합. 한국인의 조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민족들의 융합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반도에 정착한 최초의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 아니었으며 여러 민족들이 한반도에 진입하여 서로 융합하면서 한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조선의 형성.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단군에 의해 세워졌다고 전해집니다. 고조선의 초기 인구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온 북방계 민족이었으며 그들은 기원전 1000년경부터 농업과 군사적 조직을 발전시켜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고조선의 문화와 정치 시스템은 한민족의 기틀을 다진 중요한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삼국시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형성과 발전은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민족들이 어떻게 융합되고 협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각국은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서로 문화와 기술을 교류하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해 갔습니다.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의 북부 지역에서 발달한 민족이었으며 백제와 신라는 한반도의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 발전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교류하고 충돌하며 형성된 문명은 오늘날의 한국인의 민족적 특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4. 언어적 증거와 한국인의 기원.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알타이어족은 몽골, 튀르크, 우랄 등과 함께 유라시아 대륙의 언어 가족에 속하는데 이는 한국어의 어휘와 문법 구조가 중앙아시아와 북방 민족의 언어들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와 다른 알타이어족 언어들의 유사성은 고대 시기의 민족적 연관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기원전 2000년경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번성한 부여, 고구려, 여진 등의 민족들이 언어적으로도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가 중앙아시아의 언어들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5. 결론. 한국인의 기원은 복합적이고 다면적이다. 한국인의 기원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면적입니다. 한반도에 정착한 초기 인간들은 다양한 기후 변화와 환경에 적응하면서 여러 민족들과 문화적 융합을 통해 한국 민족을 형성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조선, 삼국, 고려, 조선 등 여러 왕조가 발전하면서 문화와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한민족의 정체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인은 단일 민족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기원은 여러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 요소들이 결합된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이는 한반도라는 지역이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중요한 교차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기원을 단일 민족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대신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융합을 통해 현재의 한국 민족이 형성되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